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지금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가로 세로가 안 맞아가지고 네, 되게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다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가로 세로가 핸드폰이 고장났는지 가로 세로가 안 맞아가지고 네, 좀 엉망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제 좀 잘 되네요, 이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다시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핸드폰이 이게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가로 세로가 회전이 안 돼가지고 이건 기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올렸던 거를 제가 취소하고 다시 들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나님 오셨고요. 진종훈님 오셨고요. 정재근님 반갑습니다. 김형식님도 반갑습니다. 최현남님 반갑습니다. 권양숙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주님 반갑습니다. 김병숙님도 반갑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초반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그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바로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박사 이영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도움 될 겁니다. 우리 피터 스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오프닝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금 엊그제 보니까 뉴스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뉴스가 났더라고요. KBS에서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시나리오를 입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시리즈로 방송을 했던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진짜 보이스피싱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무섭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그냥 딱 시나리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서 나는 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 돈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일반적인 정상인들도 이 시나리오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돈을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그 보이스피싱도 사실 문제지만 우리가 그렇게 피싱을 당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돈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이제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돈이 없어도 뭐 여기저기 대출 받아와라, 뭐 현금 서비스 받아와라, 별의별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런 거 관계없이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면 노후에 그런 부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연금 소득을 확보하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목돈으로 살고 있는데 이 목돈이 한 번에 피싱을 당한다면 사실상 그 다음부터의 그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런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결국은 노후에 연금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연금이 있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쨌든 연금이 있다면 그런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순서가 있대요. 순서가 처음에 공포가 막 공포를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분리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다음 마지막에 돈을 갈취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보이스피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꼭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타로엄마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살모님도 반갑습니다. 유영수님 반갑습니다. 망고킹고님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도 문의 전화 주고 계신 것이 과거에는 국민연금 전화했는데 이제 국민연금 포기하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전화 이제 많이 안 주시는 것 같고 이제는 국가에 맡길 수 없으니까 개인 스스로 준비하자. 그래서 개인연금에 대한 문의 많이 주고 계십니다. 뭐 연말에는 아무래도 그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관련된 문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은 뭐 그런 연금보다는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6% 연금, 또 7% 연금, 이런 개인 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이 여기저기 문의하시다가 또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안전하냐, 이런 부분도 많이 문의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금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다 주는 거냐, 이런 문의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내서 얼마 불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인슈런스거든요. 인슈런스, 보험입니다. 보험. 내가 연금을 개시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것. 그죠? 설령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결국은 인슈런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있다면, 내가 죽는 날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사실 인슈런스가 필요 없죠. 그죠?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n분의 1 해가지고, 내가 노후기간이 30년이다. 그럼 30분의 1 해가지고 1년에 30분의 1씩 쓰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슈런스인 거고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그날까지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그것이 바로 연금이고, 그것을 연금 장치로 인슈런스로 확보한 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국민연금이 인슈런스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내는 금액을 우리가 뭐 국민연금 납입액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용어는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그죠? 왜 국민연금을 내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라고 할까요? 네, 이게 무슨 보험인가? 뭐 이게 건강보험 암에 걸리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죠, 사실.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험료라는 개념은 평생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대신에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지만 좀 일찍 돌아가시면 좀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고 오래 살면 평생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슈런스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 소득의 9%를 내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도 집담보로 연금 받는데 결국은 내가 평생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그 금액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습니다. 그죠? 네. 설령 내 집값이 5억인데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주택연금 받은 금액이 다 합쳤을 때 5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죠? 왜? 이게 인슈런스, 보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받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래오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바로 인슈런스 개념이다. 국가에서 사회보장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적 연금들은 전부 다 인슈런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뭐 개인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신연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 연금계좌, IRP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 여러 가지 연금, 뭐 배당, 월세 이런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연금을 쌓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일정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실상 연금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설계해야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지시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을 얼마 받는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이 뭐 망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직장을 30년 다니면 30년 동안의 안정적인 소득과 안정적인 소득의 증가가 어떻게든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55세, 60세가 되면 종료가 되겠지만 그 기간까지는 그 금액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 부분이 보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소득의 기본 개념. 그러다가 내가 조금 더 승진을 빨리 해가지고 뭐 임원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내 급여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여기 맞춰서 계속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소득 계획 또 지출 계획을 짜듯이 연금도 마찬가지 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내 인생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후에 해야 될 계획이죠. 젊을 때 직장에 취직할 계획을 세워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내 젊을 때 인생을 설계했듯이 노후에는 연금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평생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다 통틀어서서 연금에 대한 종합 포트폴리오를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그 모든 포트폴리오는 우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 궁금한 거 일일이 다 해결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에서 궁금한 것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자들 책 있죠? 연금부자들 책, 이 책 보시면 또 연금에 대한 노하우 많이 다 적어놨으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궁금한 건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연금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또 답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질문이 아직 많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행입니다. 제가 목이 덜 아프겠네요,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매 시간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밤마다 월요일 저녁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사실 목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내일도 이제 녹화가 좀 여기저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들 많이 나가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 고민하시죠. 지금 프랑스가 연금 개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프랑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데모하고. 그죠? 프랑스 연금 개혁과 우리 대한민국 연금 개혁과의 차이는 뭘까요? 네, 차이는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전 국민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연금에 대해서 다 그 불이익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이 실제로 원래 62세면 연금 탈 수 있도록 해놨다가 이걸 64세로 지금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61세인 사람은 내년에 연금 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2년 늦춰진 겁니다. 마찬가지 30살인 사람도 32년 후에 연금 탈 줄 알았는데 이게 34년으로 늦춰진 거죠. 모든 국민이 2년이 늦춰졌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있을 만하죠. 전 국민이 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연금개혁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연금개혁은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게 아니고요.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 보험료를. 자, 연금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다 끝나신 분들, 60세이신 분들은 보험료 올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난 다 냈으니까. 그죠? 네, 받는 것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59세이신 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1년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설령 연금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1년만 더 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30살인 사람은 연금보험료가 오르면 앞으로 30년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개혁 아니지만 이게 세대 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미 다 내신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많이 낼 사람들, 오래 내야 될 사람들은 그 금액의 차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금 개혁을 해도 전국적인 그 시위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기 때문이죠.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고. 아니, 나이 어르신들은 좋고 나이 든 사람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게 전국적인 그 문제화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보셔서 연금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 권은숙 님도 반갑고요. 별사랑 님도 반갑습니다. 해바다 님도 반갑습니다. 비타민 님. 저는 62년생인데요. 일시납 연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1억 10년 후에 연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나라 연금은, 개인연금은, 목돈으로 내실 수 있는 일시납 연금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매달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내서 나중에 연금 받는 이런 일부 적립식 연금보험이 있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적립식 연금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노후가 바로 이제 다가오면서 이렇게 62년생이시니까 올해 벌써 61세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매달 얼마씩 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으시니까 지금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일시금을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시납 연금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연금 받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금들, 일시납연금들의 좋은 조건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고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해지한다거나 나는 확정 기간으로 받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뭐 그런 연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금들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유리하게 유동성 있게 언제든지 연금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내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이 별로 높지 않고요. 수익이 높은 연금들은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뭐 하나가 좋으면 결국 뭐 하나 안 좋은 거고, 그죠? 다 된다는 것은 다 안 좋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맑은 샘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김인수님 반갑습니다. 사랑이님, 시가 3억 5천 정도면 주택연금 얼마나 나올까요? 담보대출은 없고요. 몇 살이세요? 사랑이님. 네, 연세가 중요합니다. 시가 3억 5천의 집을 가지고도 내가 몇 살에 연금 받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몇 살, 부부 나이 중에서 연소자, 어리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70세고 내 배우자가 65세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65세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야지 평생 지급할 수 있거든요. 두 분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평생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젊으신 분 기준으로 책정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 공시가격 아니고요. 시가 1억당 현재 기준으로 60세 가입하시면 월 20만 원, 65세 가입하시면 월 25만 원, 70세 가입하시면 월 30만 원.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나오십니다. 1억당. 그러니까 이분이 사랑이님이 만약에 70세시고 3억 5천 정도의 시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연금액은 1억당 30만 원이니까 3억 5천이면 대략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보대출 없으시니까. 네. 네. 최현민 삼삼님, 이분 요즘도 삼성전자 말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 밀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밀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 네.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2, 3년 전에 쭉 해드렸다가 요즘은 주가가 오르락 떨어지게 해가지고 뭐 요즘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 2년 전 영상 다 돌려보세요 한번. 그렇죠? 삼성전자. 제가 저는 장기 투자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자라고 말씀드린 거지 삼성전자 주식을 밀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예,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죠. 1년, 2년 주가가 너무 올랐다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사실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029년, 20년 4만원, 5만원에 비하면 지금 6만원이니까 주가는 20% 이상 상승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주가가 등락하는 것이 문제지, 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웹주님, 두 개의 고배당 ETF를 모으고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고배당 ETF 투자하시는 건 좋으나, 이게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연금으로 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시황에 따라서 등락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연금은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 내가 노후를 위한 대책인데, 그걸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시황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죠? 예. 뭐 지금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고 무슨 뭐 크레딧 스위스가 뭐 위험하고 도이치뱅크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일 지금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망했고 IMF 때는 우리나라도 망했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회가 왔고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우상향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면 굉장히 작은 봉우리, 작은 언덕에 불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단기적인 투자 시점을 맞추는 것, 이거보다는 뭐 그것이 좋다 틀리다를 떠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리님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현민 삼삼님 에코프로 2,500 주주신데요. 네, 너무 행복하신데요. 네, 축하드리고요. 단 중요한 건 행복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가지고 내가 수익을 200% 낸 것이 행복한 건 아니죠. 이건 행운이잖아요. 행운. 그죠? 네, 행운.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는 클로바를 딸 때 클로바가 세입 클로바가 있고 네입 클로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입 클로바가 좋으세요? 네입 클로바가 좋으세요? 많은 분들이 세입 클로바는 널려 있으니까 그죠? 네. 주로 그 중에서 네입이 있는 게 네입 클로바를 많이 따기 원하십니다. 네입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거든요. 행운. 그러니까 내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입 클로바를 자꾸 따려고 하죠. 자,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네잎 클로바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 클로바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행복.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체어맨 33님 에코프로 가지고 2,500주여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이거는 우리 체어맨님의 인생이 온 행운입니다. 행운. 근데 중요한 건 이 행운이 행복이 되시려면 이 돈이 얼마가 불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쓰고 가냐가 내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수십억, 수백억이 있으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마약을 하겠어요? 그죠? 불행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행복하려면 돈을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걸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거나 그들을 도와주고 있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정확하게 제대로 즐기고 있거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 주식이 내가 얼마를 벌었냐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다면 그죠?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돈 벌었지만 이 돈이 나중에 있을 거라고 알 수 없거든요. 그죠? 네. 테슬라가 1000슬라로 해가지고 뭐 1000불 이상 1200불 1300불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은 다 빠져가지고 액면분할 전 가격으로 따져도 한 5, 600불밖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1000불 했을 때는 뭐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게 500불로 떨어지면 사실상 반토막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행복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현금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써갈 것이냐. 만약에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얼마더라?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네, 2,500 주시면 굉장히 많은 자산을 모으신 건데 이거를 다 연금으로 전환하시면 우리 최현민 선생님은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진짜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국기고님 66년생 남편 10년남 매달 50만 원씩 연금 가입하려고 해서요.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66년생이시면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뭐 빠른 나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꾸준하게 납입하셔서 한 5년에서 10년 납입하시고 70대 정도부터 연금 받으시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다르크님 반갑습니다. 네, 댓글로 구독자 1000명 달성함님 55세 전에 주택연금 대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는데 네. 주택연금은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죠. 55세 전이면 주택연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주택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재테크 상품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55세 전에 연금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금액도 적고요. 이걸 오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꽃기오님 반갑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12월 초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는데 오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기준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만약에 기준이 되신다면 이분이 만약에 12월 달에 65세가 되시는 분이고 기초연금이 된다면 지금까지 못 받았다면 결정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되시면 과거에 못 받은 거 3개월치 전부 다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늦게 받으실 수는 있으나 경과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상이 되신다면 대상이 되는 날부터 받았어야 될 연금액을 소급받게 됩니다. 셀리님 얘기해 주시고요. 꽃기호님 국민연금을 잠시 뺏었었거나 아니면 잠깐 못 냈거나 해서 추납할 때는 국민연금을 잠시 뺏어 쓸 수 없습니다. 네, 꽃기호님 안 되고요. 잠깐 못 냈을 수 있는데 추납할 때는 만 60세가 되기 전에 추납을 완료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금 수령일 직전까지 추납을 완료하면 되는 건가요? 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기간. 근데 과거에 내가 연체한 기간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 가지 납부 예외로 인해서 내가 못 냈던 기간. 그 기간이 있을 경우에 그 추납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나중에 낼 수 있는 건데요. 언제 낼 수 있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이번 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60세가 돼가지고 납입 의무가 종료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추후 납부를 할 수 없겠죠. 가입자가 납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에 뭐가 있냐면 60세 이후에도 연금 받기 전날까지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납입 의무는 60세가 돼서 종료가 되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더 내겠다. 라고 해서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사람은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서 그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언제든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일 직전, 그러니까 연금 뭐 꼭 직전이 아니라 그냥 전달까지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 걸 한다면 그때는 결국은 추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60세가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기 싫다. 그러면 추납은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거지만 국민연금을 계속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 받기 전달까지 낼 거라면 언제든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납은 제가 말씀드렸죠? 추납은 일찍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연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뭐를 일찍 해요? 그죠? 내가 일찍 지금 추납했다가 내일 돌아가시면 못 받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리 할 필요 없이 연금 받기 전달에 하시면 된다. 도파민 케어님,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월 35만원, 나스닥 ETF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30살, 월 260만원 버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거 플러스 미국 SCHD로 모으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30년이면 비참하지 않는 노후 보낼 수 있겠죠? 자산은 민간 택지 하나면 청약 5년 전에 당첨돼서 현재 3억 정도 올라 7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주택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달에 지금 35만원씩 나스닥 ETF 모아가고 있는데 30살이시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연간 한 400만원씩 하실 거고, 뭐, 10년에 4천, 20년에 8천, 30년이면 1억 2천, 수익까지 잡았을 때 한 2억 이상. 뭐, 그러면 2억 정도면 한 달에 연금 한 1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에 35만원씩 계속 30년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급여가 지금 260만원 버셨으니까 35만원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급여의 한 12, 3%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결국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방법,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수익이 많이 나는 것. 지금처럼 나스닥 ETF를 통해서 나스닥 ETF가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내 연금 자산을 늘리고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다? 더 중요한 건 정액 납입이 아니라 정률 납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35만원씩 내는데 이걸 앞으로 30년간 그대로 35만원 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나중에 30년 후에 내 연봉이 10배가 돼가지고 2,600만원 받고 있어요. 내 월급이. 지금은 260만원 받아서 35만원 내고 있는 거지만 30년 후에 내가 월 2,600만원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5만원 내고 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은 자산은 아무리 수익이 나봐야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을 피하고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은 수익이 많이 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정률 투자. 자, 내가 260만원 벌기 때문에 35만원 한다가 아니라 내 월급의 10%, 내 월급의 20%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꾸준하게 하겠다. 나스닥 ETF를 꾸준하게 사겠다. 이 목표를 세우셔야 30년 후에 노후가 비참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급여가 지금보다 2배가 되시면 35만원이 70만원으로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핵심은 지금 30년 앞으로 더 준비하실 텐데 정률 저축, 정률 투자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전부 다 정률로 하셨어요. 정률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거 전부 정률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시겠죠? 30년 전에 한 달에 5만원 내는 거 지금도 5만원 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월급이 50만원일 때는 5만원 내는 거지만 월급이 500으로 올라가면 50 내는 것이 그래야지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2명 좋아요 누르셨는데요. 좋아요 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여러분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셔야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꽃수금님 안녕하세요. 62년생입니다. 지금 개인연금을 새로 가입하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70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는 상품. 자, 62년생이면 61세시기 때문에 매달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일시불로 내셔서 한 7, 8년, 8, 9년 후에 연금 받는 일시납 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부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걸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을 여러 가지 좀 비교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말개샘물님, 증권사에 퇴직연금 IRP 운영하고 있는데 RIP? IRP. 별 소득이 없어서 퇴직금을 찾아서 연금보험 선택해서 일정 기간 맡겨서 평생 연금 받는 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나이 56세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퇴직연금에다가 IRP를 운용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물론 IRP를 운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절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개인연금보험, IRP 말고요. 일반 개인연금보험들이 지금 한 5% 이상의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IRP에 넣어서 거기서 운용했을 때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그걸 인출해서 세금을 내고 인출해서 그걸 가지고 일반 수익률 높은 개인 연금보험을 선택해서 거기에 일정 기간 맡긴 후에 연금 받는 것이 연금 수령액으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IRP가 맞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P 물론 세제 혜택을 받는 좋은 연금 상품인 건 사실이나 거기서 운용을 할 때 내가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SIJRK님, 퇴직금 DC에서 국채나 회사채 사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DC형에서, 채권 살 수 있나? 채권형 펀드를 매입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채권 살 수 있겠다. 예적금. 네, 이런 거. 자, 그런데 국채나 회사채에 사는 거, 안전자산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실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예금 이자율이 높으니까 예금 이자율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채가 너무 장기적이고 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채권은 아시다시피 채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사시면 안 되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은 또 주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또 주식을 또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앵라님, 국민연금 18년 전 일시금으로 받고 지금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25년 퇴직 예정으로 20년 납부로 예상연금 140만 원이라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국민연금 추납해서 연기해서 받고 싶은데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이자 붙여서 큰 금액을 넣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네. 1년 전에 문의했는데 그 당시 4,500만 원 내면 월 80 나온다고 했어요. 납부 금액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자, 18년 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을 다 이제, 반환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반납해서 가능하거든요. 지금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25년 퇴직 예정으로 20년 납부로 예상연금 1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 지금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25년 퇴직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연금 이제 25년에 퇴직하시고 나면 이제 공무원연금 140만 원 대상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퇴직하신 날짜가 60세가 넘으시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가능합니다, 이젠. 그리고 국민연금을 18년 전에 일시금 받으셨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을 해지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입 중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해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앵라님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근데 공무원연금을 내가 대상자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는 시점이 60세가 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상담을 했거든요. 60세가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만약에 60세가 넘어서 공무원을 그만두신다면 국민연금은 빠이빠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입도 불가능하고요. 그죠? 네. 1년 전에 문의하셨는데 그 당시 4,500만 원 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공무원 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지금 4,500만 원 낼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앵라님께서 공무원 퇴직하는 시점이 59세 이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을 가입하세요. 가입하고 과거 거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거 살리면 그때 4,500만 원 내가지고 살리면 80만 원 나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셔야죠. 무조건. 월 8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 4,500 내고 1년에 1,000만 원 받는 거.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낸 돈이 4,500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4년 반만 받으면 원금 다 받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자예요. 그런 상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된다면 4,5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4,500이 아니라 5,000, 6,000 더 낼 수 있다면 더 내가지고 더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기회, 보너스예요. 그죠?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고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만약에 25년에 퇴직하시는 날이 60세가 넘으셨다면 우리 앵라님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고요. 추납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59세에 퇴직하셔야 돼요. 59세 공무원.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이해되셨죠? 네. 국민연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제이리님, 추납 나중에 하면 그때 시세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추납부를 지금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세로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대체율이 그때 소득 대체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입하는 것이 물론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똑같은 금액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납입하는 것이 추후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연금액에서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55세인데 65세 10년 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 지금 내는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지금 내가지고 지금 내면 연금이 100만 원, 10년 후에 내면 연금이 200만 원이다. 그럼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면 200만 원, 10년 후에 내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내야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지금 내도 100, 뭐 10년 후에 내도 110.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미리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미리 낼 필요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가 낼 돈 1000만 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수익은 내가 가지고 가고 나중에 원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이린이 말씀대로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연금액에 있어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유리한 정도가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목돈 갖다가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도파민 케어님 감사합니다. 자, 말그린스타님 안녕하세요. 87년생 자녀 앞으로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고요. 개인연금 가입하려는데 어디가 좋은지 추천드립니다. 87년생 자녀면은 지금 나이가 36세. 그죠? 네, 36세. 일단 소득이 있으면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잖아. IRP. 그런 거 하셔야 되고, 그게 되셨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비과세연금. 꽃기호님, 그럼 만 60세 넘어서 임의계속 가입하면 그 임의계속 가입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임의계속 가입, 임의계속 가입은 내다 안 내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어 내다가 다음 달부터 안 낼게요. 가능합니다. 해지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납입을 안 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금 수령이기도 해서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미루고 임의계속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정상 연금 개시 연령이 64세다. 그러면 64세까지 낼 수 있으나 거기서부터 이제 64세가 딱 되면 내가 연금 수령을 결정해야 돼요. 더 늦추겠다 아니면 지금 받겠다 결정해야 되는데 더 늦춘다고 해서 더 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임의계속 가입은 정상 연금 개시 전까지만 내는 것이지 그 이상을 내는 건 아니고요. 물론 10년을 못 채우셨다면 낼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셨다면. 자, 오상호님, 박사님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어떤 절차로 퇴직연금 IRP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퇴직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어떤 절차로 퇴직연금 IRP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을 받으셨으면, 진짜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셔가지고 IRP로 넣으시게 되면 IRP,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IRP를 넣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요. 그냥 세금까지 다 IRP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아서 더 납부하는 기 때문에 세제면에서 유리하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퇴직했는데 이미 일시금 받으셨다면 퇴직소득세를 내신 거잖아요. 그죠? 다시 IRP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IRP 들어가려면 이게 며칠이더라? 60일. 60일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60일 지났다면 다시는 IRP 들어갈 수 없죠, 이제. 그죠? 그럼 IRP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개인이 추가 불입하는 방법, 연간 1,800만 원 이하로 그거밖에 없고요. 퇴직금을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김영근님, 안녕하세요. 41세인데요. 10년 이상 납입한 변액연금을 해지하고 5% 연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10년 이상 납입한 변액연금, 만약에 원금밖에 안 되신다면 해지하고 5% 연금 일시납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6% 연금도 있으니까 6% 연금에 월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조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중간에 해지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금 탈 목적이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국교님 IRP에서 인버스 선물 ETF나 곧버스 선물을 ETF나 곧버스 선물이 레버리지 ETF나 레버리지 선물 ETF 막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선물 ETF 좀 안전세는 선물 ETF는 정부에서 매매 좀 허락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IRP가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사실상 ETF 거래는 허용하고 있으나 지금 곧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이렇게 약간 좀 투기성이 강한 이런 ETF는 막고 있죠. 그리고 해외 ETF도 안 되고요. 국내 상장된
이 해외 ETF는 가능하나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하는 건 막고 있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이렇게 안전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IRP 자산을 가지고 ETF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ETF 자체가 아무리 안전하고 위험하고 떠나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실시간 거래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꽃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거래 할 수 있죠, 지금. 그쵸? 내가 이거 몇 년 하겠어요, 몇 년? 만약에 내가 30살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 60세에 연금 받는다고 해서 30년이야, 30년. 30년 동안 맨날 이 주식 쳐다보면서 매매하고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다가 빨리 죽어요. 근데 그걸 내가 업으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주식 사보고 있고, 오르면서 팔고, 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RP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는 전략을 하셔야지, 절대 단타 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더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높은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높은 거는 수익은 평균에 수렴한다. 결국 거기서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을 높인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줄인 것이다. 수수료. 아시겠죠? 샀다 팔았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피곤한 거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안전자산에 10년 20년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더 좋을 것 같다. 그죠? 한번 물어보세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 지난 1년간 수익은 오른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20년 30년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다 연평균 수익률 2,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2, 3% 낼 거면 뭐라 우리가 내 주식을 산 거냐 이거지. 그냥 은행 이자에 묻어두는 게 맘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ETF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ETF 투자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IRP, 연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드리님, 최저보증연금 예금자 보호 안 돼도 안전한가요? 라고 했는데, 아름드리님, 최저보증연금은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은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죠. 그럼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겁니다.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것이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죠? 변액연금에 투자하는 투자자산은 보험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돈을 받아서 외부에 맡겨서 외부에 투자하는 겁니다. 외부에 채권을 사고, 외부에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부에 있는 채권 주식이 망하면 내 돈이 날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 보험사가 망한다고 해서 내 돈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하고는 무관하다는 사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00억 맡겼는데 예금자 보호되는 자산에 100억 맡겼는데 금융회사 보험회사가 망했어요. 자, 그러면 5천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자산에 100억 맡겼는데 금융회사가 망했어요. 100억 다 돌려받아요. 이자까지 돌려받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봉님, 공무원 행정공제랑 시중연금 상품 비교했어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중연금 상품이 훨씬 연금 목적으로 좋습니다. 더 많이. 물론, 공무원 행정공제 외에 일반 적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행정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월급에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납입도 내가 조절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내는 것이 좀 어렵고, 한 번은 많이 냈다, 한 번은 적게 냈다가. 그리고 나는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자꾸 내가 이렇게 막 빼고 인출하고 이런 걸 자꾸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공무원 행정공제 쓰세요. 안전하게 월급에 뛰어가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예, 그러면 신경 안 쓰고 한다. 응?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연금 받고 싶다. 그러면 시중 연금 상품이 연금액으로 보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 누가 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 그죠? 공무원 행정공제 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잊어버리고 급에서 뛰어가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후에 퇴직할 때 보니까 많은 금액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개인연금 하시고 이렇게 아까 ETF 이렇게 하신 분들은 넣었다 뺐다, 인출했다, 해지했다,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것만 보고 큰 거는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당장 나무를 보면 얘가 이쁘고 얘가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숲을 보면 거기서 거기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익성보다는 더 지속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DG님 7% 연금보험 10년 납부 완료하고 또 새롭게 가입해서 7% 연금 납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10년 납부 완료하고 또 새롭게 가입해서 그 당시 상품이 있다면 납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셨다면 그 비과세 한도가 추가로 생기진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150만원, 월 150만원 비과세 한도를 다 썼어. 10년간 납부를 했어요. 얘는 비과세죠. 자, 10년 납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150만원 하면 또 비과세가 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세법상의 문제인데 현행 세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제가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납입이 끝나면 새롭게 가입하게 되면 또다시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한번 가입해버리면 그 이후에 납입 완료한 이후에 또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한도를 쓴 것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긴 하나 세법 문제는 좀 변화를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라님 60세 안 넘어요. 67년생이십니다. 자, 그러면 60세 전에 공무원 그만두시는 거니까 국민연금 살리시고 그러니까 반납하셔서 연금액 올려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기간 또 일부 추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 좋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영우님, 퇴직연금을 종신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퇴직연금 종신으로 받으시는 거, 좋건 좋고 떠나서, 내가 다른 연금들이 종신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확정 기간 동안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연금이 종신연금이 없다. 그러면 종신연금을 기본으로 쌓으셔야죠. 우리가 쌓을 때, 기반을 잘 가지고 그 위에다 뭘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금의 기반은 뭐냐면, 평생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이런 종신연금으로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쌓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이제 10년 확정, 15년 확정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퇴직연금을 종신으로 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 홍영우님의 연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300에서 500만 원 사이는 종신연금으로 쭉 깔아낸다는 게 기본 철학입니다. 한경수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도 연기수령이 가능한지요? 연기수령 시 몇 %씩 증액되나요? 공무원연금이 연기수령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몇 %씩이더라?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우님, 국민연금 10년치 일시납 어느 구간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10년치 일시납 이게 뭐죠? 10년치를 일시납한다. 어느 구간? 뭐 적게 내시면 낸 돈 대비 가성비 좋습니다. 그죠? 근데 금액이 아무래도 적겠죠. 하지만 많이 내시게 되면 많이 낸 만큼 연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가성비는 조금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성비만 보자면 적게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제이지님, 정년 63세로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 시 노령연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 수급 예정은 38년이고 468개월 불입했습니다. 정년 63세로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 시 노령연금액. 네. 노령연금 예정은 38년, 158만 수령 예상입니다. 자, 뭐, 이거에서 임의계속 가입하시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차피 임의계속 가입은, 지금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예.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더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한 5만원, 10만원 올라가겠네요. 그죠? 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받는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우강님,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는 쪽으로 갈 텐데요. 그 전에 추납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가입자는 내가 내는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가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더 안 내도 내가 많이 내고 싶으면 더 내면 되고 내기 싫으면 안 내면 적게 해가지고 추납하면 되겠습니다. 추납이라는 것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달 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면 과거에 안 낸 기간 곱하기 해가지고 내가 금액도 정할 수 있겠죠. 그게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 가능하다. 오히려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는 임의가입자들은 내가 더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 추납 산정에 기준되는 보험료가 A값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값이 한 280만 원이니까 거기에 9%인 한 25만 원. 25만 원 곱하기 안 낸 기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더 올려서 더 추납을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계속 가입 기간 중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예리님, 7% 연금 상품 가입하려는데 어떤가요? 상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할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 7% 연금액이 좋은 상품이나
사실 요즘은 6% 연금이 상속도 되면서 7%보다 연금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전화 주셔가지고 1800-3624 전화 주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꿈교님 30대고요. 연금저축에서도 ETF로 자산 배분으로 한 달마다 리밸런싱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 불편해서 하소연해봤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 달마다 리밸런싱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거 30대신데 앞으로 30년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1년에 12번, 30년이면 360번 리밸런싱 하셔야 돼요. 지치실 거예요. 그죠? 그나마 주가가 오를 때는 좀 리밸런싱 하는 재미가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봐야 1, 2년 하고 지칠 거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힘원님,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집어넣고 예금 형식으로 그냥 있으라는 건가요? ETF는 3전 안 사고요? 네, IRP나 연금 계좌에서 3전 사실 수가 없고요. ETF는 살 수 있는데 ETF 사서 장기 묻어두시려면 ETF 사십시오. 근데 ETF 사서 트레이딩 하실 거면 단타, 샀다 팔았다 하실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있어 봐야 나중에 예금 수익률을 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박성수님,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면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IRP 계좌로 받아서 종신연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가능하다면 즉시연금과 IRP 중에 어떤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IRP 계좌로 받아서 종신연금을 신청하려면 IRP 계좌를 생명보험사의 IRP 계좌로 만드셔야 돼요. 생명보험사 IRP 계좌를 받으면 종신연금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증권사의 IRP 계좌나 은행의 IRP 계좌는 종신연금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자, 가능하다면 그때부터는 종신연금이라는 것은 평생의 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종신연금으로 유리한 게 없습니다. IRP에서 종신연금 보험을 사시는 거고 나와서 즉시연금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상품은 똑같습니다. 상품은 똑같은데 IRP에서 사냐 아니면 나와서 사냐의 차이니까 오히려 만약에 세제 혜택을 받으신다면 IRP에서 사시는 것이 세제 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하겠죠. 그죠? 네.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IRP에 있는 종신연금 상품과 나와서 가입하는 즉시연금 상품이 서로 다르고 수익률이 나와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면 그러면 나와서 일반 연금을 가입할 수 있겠지만 같은 연금이라면 굳이 나와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게 상품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년 퇴직하신 이후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때 상품이 어떤 게 있을지. JJ님, 국민연금 39년 납입과 42년 납입의 연금의 차이점은 3년 더 내시기 때문에 3년 더 낸 기간을 쳐줄 거고요. 그죠? 그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예. 1년 더 가입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올라가든가? 네, 그렇죠. 네. 아름드리님, 초저보증금 연금 일시납 비과세 한도인 1억을 초과해서 1억 하나 더 가입했을 때 초과 가입한 1억 원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그 연금액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 1억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일시납 연금 같은 경우에. 그 1억을 초과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과세로 가입하셔야 돼요. 과세로. 자, 과세로 가입한다는 얘기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또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연금은 비과세로 가입하면 물론 좋은 거니까 세금 없고 건벌이 없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과세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연금을 한 달에 1억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50만 원 받으면서 세금 내고 건벌이 내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내냐?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은 연금액을 다 합쳐서 이 받은 연금액의 누계가 원금 1억을 초과하는 날, 그 다음 달부터 세금을 내고 건보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1억 다 받으려면 한 15년, 20년 걸립니다. 65세 연금 개시해도 실제로 세금 나오는 시점은 80대 중반 이후일 거고요. 그때부터 건보를 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연금은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명심 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렇죠. 홍영우님, 개인연금 연금저축 납기 만기된 상태입니다. IRP 개설해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연금저축 납기가 만기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그 보험사에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증권사에 IRP 개설하시게 되면 납기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내는 것이고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이고 내가 70, 80이 되셔가지고 연금은 탈라이가 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계속 내면서 계속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 개설하셔가지고 연 900만 원까지 올해부터 연 900만 원이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시다면. 자, 김영자님 58년생 국민연금 늦게 받으려고 보류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가면 제 거 국민연금하고 배우자 공무원연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 중복수급 안 되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 돌아가시고 유족연금 지급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든 이걸 하든. 그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서로 중복수급이 안 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족연금과 내 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연금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서로 연금의 형태가 다른 분들끼리 결혼하면 됩니다. 김블러님 20년 만기 종신보험을 13년째 넣고 있는데 해지해야 하는지요? 해지하고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고민 중입니다. 자, 종신보험이라는 건 사망보장이죠. 사망보장 가입하셨는데 13년째 넣고 계셨어요. 그죠? 이걸 해지하고 지금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해지한 만큼 원금도 못 찾습니다. 그죠? 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가입하셨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돌아가셔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플랜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가 없는데 종신보험을 왜 가입했어요? 그죠? 이게 문제지. 자, 결국은 종신보험 가입하셨다면 13년 넣었다면 저는 웬만하면 이건 해지하지 말고 7년 더 내서 그냥 사망보험으로 물려줘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보험회사는 이거 해지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남박사님, 와이프랑 78년 동갑인데 6%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 및 국민연금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노후가 약한 와이프 앞으로 뭐로 사는 게 좋을까요? 저랑 와이프랑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각각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까 각각 한도를 또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지 하지 않으실 거다. 뭐 그죠? 자, 그러면 사실상 배우자가 연금이 부족하시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연금이라는 것이 남자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여자가 적게 받고 이런 게 있겠지만 결국은 내 연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이름으로 다 해놨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는 연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연금은 내 이름으로 하시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하시는 것. 근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부인 이름으로 다 하시고 좀 크다면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트렌드님, 국민연금을 65세 이후 받는 거와 그냥 60세 받는 거 얼마나 손 차이가 날까요? 자, 60세 받는 거는 조기 수령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몇 살이 정상 개시 연령이냐에 따라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63세가 정상 개시 연령인데 60세 땡겨 받는다. 그럼 1년에 6%씩 마이너스 해야 되고요. 65세 이후로 늦추시게 되면 1년에 7.2%씩 올라갑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차이를 보시기 전에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유일하다. 그죠? 물론 82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까지 살 수 있다면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메가트렌드님 60세 퇴직하고 개인연금 개시하고 국민연금 땡겨서 받으려고 하는데 네. 국민연금 땡겨 받으시면 1년에 6%씩 마이너스 감액되거든요. 그죠? 네. 국민연금을 땡겨 받는 제도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6%씩 감액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94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년 땡겨 받으면 88밖에 안 나와요. 그걸 평생 받아야 돼요.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내일 죽을 거다. 뭐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조기 수령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빨리 땡겨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팍팍팍 깎아버리고 네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더 늦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부자들에게는 팍팍팍 늘려주는 게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 제도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늦게 받으시는 것이 더 좋다. 자,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고갈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 메가트렌드님이 고민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국민연금 고갈되는 것은 지금 20, 30대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 지금 5, 60대는 빨리 연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국민연금을 5, 60대가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많이 받아가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기 수령 받다가 연기할 수 있나요? 네, 조기 수령 받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 그죠? 네. 취소하시고 기다렸다가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연금 했다가 또 취소해 다시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또 그렇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게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뭐 저희가 모르는 것도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800-362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께 궁금한 것들을 다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질문 안 주시고 계속 보기만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멍TV님이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소유 상가 자영업 하는 것으로 네, 뭐 상가 자영업 다 좋습니다만은 연금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보라매님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죠? 국민연금공단 135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한 주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센터에 물어보시고, 또 우리나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연금 전도사, 연금 박사, 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연금에 대한, 우리가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연금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연금 박사는 또 이번 주도 열심히 연금을 전도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연금에 대한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이영주 연금박사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